자, 안녕하세요. 이주환 교수입니다. 자, 영상 찍는 날짜 2021년도 5월 마지막 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. 비가 내리네요. 저희 사무실에서 바라본 이 관악산 막 구름이 산을 싹 타고 넘어가요. 비가 내리고 아주 운치 있는 그런 요일입니다. 커피 한잔 하면서 많은 생각 좀 해봤는데 그래도 결국 일할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입니다. 지금 코로나로 일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. 그런데 자기가 조금 힘들더라도 경제적 반대급부가 크든 적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이 고무되는 일이에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 하나 찍어볼까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하려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더라고요.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조금 더 낮춰서 우리가 받을까 생각했는데 단독 입찰로 누가 가져갔네요. 자,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.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69-21번지 입찰 정보 보게 되면 7,260만 원을 7,325만 원에서 100%대 누가 가져갔죠. 자, 사진 하나 볼까요? 여기는 요 땅입니다. 땅 13평 보면은 요 땅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땅. 지금 보면 요 땅이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? 전자 지도로 좀 볼까요? 평택시 신장동인데 여러분 신장동을 보게 되면 의외로 이쪽 평택 쪽으로 경매물건 오래된 것들 좀 많이 나오고 있죠. 자, 그러면 공매 나와 있는 이 땅이 이렇게 되어 있죠.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이고 송신초등학교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옆에는 갑자기 수풀이 우거졌는데 이게 뭐냐면 K5 옛날 오산 비행장이 있는 쪽이고 그쪽으로 해서 송탄역이 있는 쪽인데 그쪽 뒤편에 있는 오래된 조금 못 사는 옛날 동네죠. 하지만 입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. 고도 국제신도시가 근처에 들어와 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물건 이게 도대체 무슨 물건이니까 이런데 여기가 큰 도로죠. 로드뷰를 볼까요? 로드뷰 보면 이 땅입니다. 이 땅 13평이 나온 건데 반대쪽 도로를 딱 가보면 도로가 거의 차단하기 힘들 정도로 막혀 있죠. 여기 지금 건물이 하나 있고 저쪽에 길이 좁은 데는 이쪽으로 나오면 이쪽 건물이 뒤쪽으로 내려 사람들 다니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냐? 토지용객 확인안을 좀 보도록 할까요?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땅인데 60m 제곱 땅 1종 일반 주거지역이죠. 여기는 이 땅입니다. 이 땅인데 아까 여기서도 저희가 하나 봤고 여기서도 봤는데 이 땅이 재밌습니다.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토지는 땅이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돼 있죠. 근데 이 땅이 재밌어요. 어떤 땅이냐면 이 개념으로 되는 땅입니다. 이쪽 땅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 건축물 대장 벽에 되는 이 땅은 이렇게 해서 이 땅이 오롯하게 건물 하나고 이 토지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 얘는 269-258번지의 건물의 부속대지예요.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 그러면 이 건물의 부속대지로 이 땅인데 건물은 여기 앉아 있는데 이 땅이 여기다 펜스를 쳐서 뒤로 나가요. 그러니까 이 땅은 재밌습니다. 두 명의 이해관계를 딱 묶어버리는 거죠. 어떻게 먹느냐? 일단 이 땅 주인은 뒤쪽으로 나가면 차단하기도 힘들고 어려워요.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.
그러니까 요거 내 땅이야. 이걸 막아버리면 요 계단 치우고 얘는 이쪽으로 다니니까 불편합니다. 또 재밌는 건 요걸 우리가 낙찰받게 되면 요 건물이 요렇게 깔고 앉아 있는데 여기 건물이 요 사람 거면 이게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요게 이제 법제권의 문제도 갑니다. 무슨 얘기냐면 요 건물이 요렇게 가서 요게 부속 토지거든요. 그러면 여기 옆에가 이제 빌라인가 했더니 빌라가 아니라 상가주택이더라고요. 상가주택이니까 얘기가 서로 벽잡해져요. 요 건물 주인한테 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땅 밑에까지가 내 거야. 이거 건물 치워. 이러면 이제 법정상권 논리를 싸워야 됩니다. 그럼 법정상권 논리를 싸우게 된다면 법주권이 성립된다. 그러면 지루만 받는 거죠. 근데 이게 법주권이 성립 안 된다. 그럼 어떻게 해요? 치워야 되는 복잡한 문제도 끼어드는 거죠. 그럼 이 사람은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필지를 분할해서 요거는 이쪽으로 가져가 이건 내 쪽이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이쪽 사람 이쪽 사람이 되게 복잡해져요. 왜냐하면 분할이 안 됩니다. 결국은 이 사람은 이쪽 사람한테 이 토지를 네가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건물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놨는데 앞으로 이쪽을 못 쓰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이거 지금 계단 치우면 저 사람 저쪽으로 다녀야 되는데 저쪽 골목은 차가 다닐 수 없는 골목이에요. 그러니까 이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 양쪽에다가 어떻게 해요? 압박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 대해서 낙찰 한번 받아볼까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이 소송이 오래 갈 것 같아서 저희는 한번 두세 번 떨어지면 받으려고 했는데 누군가 그냥 야심차게 신권을 받아버렸더라고요.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받았다면 소송 등을 해가지고 이쪽에다 매수 청구 막 하고 싸워야 되는데 나중에 조정 나올 때 감정가 이상으로 나올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. 감정가 이상으로 안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조금 이건 낮춰받아야 되는데 좀 성급하게 받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 땅이 두 명을 압박하는 장점은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떤 소송을 하게 되면 담당 판사가 야 이거는 이 사람 억울하니까 이 정도 네가 사 얘기할 때 이 정도의 사 뭐 이런 식으로 조정안이 나올 때 과연 경매 감정가를 넘게 조정안이 나온다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. 그래서 조금 금액을 높게 받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나 분명히 요거는 두 집을 상대로 해서 어때요? 한번 붙어볼 만한 내용이 되겠죠. 그래서 이게 이제 부속대지에 대한 내용들 좀 깊게 봐야 될 내용들이었습니다. 뭐 좀 자세한 설명이나 이거에 대한 깊은 공부 알고 싶은 분들은 우리 공법경매사관은 수업을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. 자,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